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74살 김경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진료실 안에서 마주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저도 진료받는 입장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제는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연은 제가 환자들에게 했던 조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66세 때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늘 건강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골다공증주에 고혈압 경계. 한꺼번에 3개의 빨간불이 켜졌죠.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의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저는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을 먹으며 천천히 나빠지는 걸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내 삶을 바꾸는 것.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속노화를 위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 실험을 통해 얻은 삶의 변화,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아침 햇빛을 마시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예전엔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들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일을 보고 스케줄을 점검하곤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햇살부터 먼저 마주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15분 동안 햇빛 아래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 됐죠. 두 번째, 식사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바쁠 땐 병원 진료 사이에 5분 만에 도시락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속도에 익숙해진 식사는 늘 더부룩했고 나중엔 속쓰림으로 고생하기도 했죠. 그 뒤로 저는 식사 시간을 명상 시간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입씩 씹으며 내 몸을 고치는 중이다라는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은 2kg 줄었고 위장약도 줄이게 되었죠. 세 번째, 걷기를 운동이 아닌 약속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녁 8시 남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둘이 손잡고 걷는 그 시간은 운동이기도 하고 대화이기도 하고 부부치료이기도 하죠. 걸으면서 나눴던 얘기들, 당신도 무릎 아파? 우리 예전엔 이런 산책 안 했지? 그 대화 속에서 몸도 마음도 다시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생각보다 외로움이 빠르게 찾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늘 누군가를 만나고 말하는 직업이었기에 고독이라는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2달쯤 지나고 나니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고 생일을 기억해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 그게 삶의 젊음을 유지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5번째, 하루에 하나씩 나만의 일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손글씨로 하루 한 줄 일기를 씁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오늘 구름 모양이 참 예뻤다. 가을 햇빛이 따뜻했다. 그 작은 기록이 쌓이며 삶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에서 하나라도 해낸 하루로 바뀝니다. 6번째, 감정을 쌓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늘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말없이 쌓아두면 언젠가는 몸이 신호를 보내더군요. 이제는 혼잣말이라도 합니다. 오늘 그 말은 조금 서운했어. 하지만 괜찮아. 이해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줬습니다. 7번째, 나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예전보다 깊어진 주름도 있고 어깨엔 더 천천히 걸으라는 신호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제 몸과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이 몸으로 일해왔고 이 얼굴로 웃고 울어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주름을 가리지 않고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예전보다 늦게 걷고 예전보다 덜 먹고 예전보다 더 자주 웃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꼭 나빠지거나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더군요.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노화는 시간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 딱 하나라도 오늘 실천해 보시겠어요? 햇빛을 받는 것, 천천히 식사하는 것, 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안아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속 노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수면은 가장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줄어드는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면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얕은 잠만 반복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라고 말하며 천천히 잠에 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루틴을 가져보세요. 잠은 약보다 강력한 재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화를 늦추는데 나만의 성장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느려도 자꾸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처음 보는 기능을 익히는 것 자체가 제 뇌를 마음을 깨우는 느낌이었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걸 새로 배우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배우는 즐거움이 젊음을 지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악기를 배우셔도 좋고 하루 10분 유튜브에서 강연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늙었다고 믿는 순간부터 더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 한 가지 새로움을 만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고 배우고 바꿔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도 햇빛, 따뜻한 식사, 걷기, 대화, 의미 있는 활동, 감정 정리,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모두 잘 나이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